나는 그날 밤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칼을 쥐었다. 오빠,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갈게. 너한테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복수의 시작은 항상 미소로 시작하니까.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번쩍이는 불빛들 속에 숨겨진 고독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나는 그 아파트의 25층에 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곳은 우리 가족의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혼자만의 감옥처럼 느껴졌다. 이혼한 지 3년, 아이들은 그녀와 함께 살았고 나는 매달 면회 날짜를 기다리는 한심한 아버지였다. 이름은 강민준. 42세,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겉으로는 완벽한 삶이었다. 명문대 출신, 안정된 수입, 그리고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커리어. 하지만 그 모든 게 무너진 건 5년 전 그날부터였다. 내 아내, 아니 전 아내 이제는 한지은. 그녀는 아름다웠다.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만난 그녀는 내 인생의 빛이었다. 우리는 빠르게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았다. 큰아들 민호는 이제 8살, 막내 수아는 6살. 그 아이들이 내 전부였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다. 평소처럼 피곤한 몸으로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부엌에서 지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었다. 그녀가 돌아섰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손에는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민준아, 나 외에 다른 사람 만났어. 그 말은 번개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그녀의 고백은 길고 잔인했다. 회사 동료, 아니 내 라이벌인 박준호였다. 그는 나보다 젊고 야심차고 돈도 더 벌었다. 그들은 1년 넘게 미래를 가졌다. 아이들은 민호랑 수아는 아직 몰라. 하지만 나 이 결혼 못 참아. 나는 그날 밤 소리 없이 울었다. 변호사로서의 자존심이 아버지로서의 절망이 뒤엉켜서. 이혼 소송은 빠르게 끝났다. 나는 양육권을 포기했다. 아니, 포기한 척했다. 그녀가 아이들을 데려가게 내버려둔 건 복수를 위한 선택이었다. 법정에서 나는 미소 지었다. 지은 씨, 아이들 잘 부탁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박준호, 그 새끼. 그는 내 인생을 빼앗았다. 지은은 그의 돈으로 새 삶을 꾸렸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명품 가방들,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로 도망치려는 계획. 어제 그녀로부터 온 전화. 민준 오빠, 법원에 신청할게. 아이들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가야 해. 너도 동의해 줄 거지? 우리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웃기지 마. 나는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복수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나는 내 로펌의 자료실로 향했다. 박준호의 비리를 파헤칠 시간이었다. 그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다. 증거는 아직 없지만 나는 찾을 수 있다. 변호사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민호와 수아를 만났다. 면회 장소는 한강공원. 아이들은 웃으며 달려왔다. 아빠, 민호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수아는 내 무릎에 올라타서 속삭였다. 엄마가 미국 가자고 해. 재미있을까?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랑 같이 있으면 더 재미있을 텐데. 나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절대 너희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지은, 내가 내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할게. 그날 오후 나는 박준호의 사무실로 갔다. 그는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강 변호사, 오랜만이야. 지은이 이야기 들었어?
미국행, 축하해. 그의 눈빛에 조롱이 스쳤다. 나는 차를 마시며 물었다. 준호 씨, 부동산 프로젝트는 어때? 요즘 소문이 많던데.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뭐, 소문은 소문이지. 왜? 아니, 그냥. 내 미래가 밝아서 부럽네. 나는 일어나며 말했다. 문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새끼, 내 비밀을 파헤쳐서 내 인생을 망쳐줄게. 그리고 지은, 너는 아이들을 잃을 거야. 공정한 복수. 그게 내 법칙이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익명의 편지. 강민준, 내 아내를 빼앗은 대가로 내 아이들을 잃어라. 손글씨가 떨리고 있었다. 누굴까? 준호의 짓인가? 아니면 더 깊은 배신이 숨겨져 있는 건가? 나는 편지를 쥐고 떨었다. 복수의 불길이 더 타오르기 시작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울의 밤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내 머릿속은 더 큰 폭풍이었다. 박준호의 비리. 그게 핵심이었다. 나는 내 로펌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다. 밤새워 컴퓨터 앞에 앉아 부동산 개발 관련 서류를 샅샅이 훑었다. 준호는 대형 건설사와 손잡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 계약을 한 적이 있었다. 증거는 희미했지만 은행 거래 내역 하나가 눈에 띄었다. 5억 원의 불투명한 이체. 이걸로 시작할 수 있다. 다음 날 나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다. 이름은 최복만. 그는 내 옛 동창으로 은밀한 일에 특화된 놈이었다. 복만아, 박준호 감시해. 모든 걸. 그는 웃었다. 민준이 형, 또 그 새끼냐? 지은이 때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 때문이야. 복수는 부수적으로. 복만의 보고는 빨랐다. 준호와 지은은 주말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아이들은 유모에게 맡겨두고. 그 사진들 해변에서 포옹하는 둘, 내 가슴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분노는 차갑게 식혔다. 나는 법정 전략을 세웠다. 양육권 재심 신청. 아이들의 해외 이주를 막기 위해 지은의 정신적 불안정을 증명해야 한다. 그녀의 과거 우울증 병력. 내가 숨겨둔 카드였다. 면회날, 아이들과의 만남은 더 아팠다. 민호가 물었다. 아빠, 엄마가 왜 미국 가자고 해? 나 싫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아빠가 지켜줄게. 절대 떨어지지 않을게. 수아는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빠, 나 꿈 꿨어. 우리가 셋이서 여행 가는 꿈. 그 말에 내 결의가 굳어졌다. 그날 밤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미국행 포기해. 아이들한테 나쁘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오빠, 이제 내가 왜 끼어들어? 준호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준호 오빠? 그 호칭이 내 신경을 건드렸다. 준호가? 그 새끼 비리 많아. 알면 내 인생도 끝장이야. 그녀가 웃었다. 증거 있어? 변호사 주제의 헛소리. 전화를 끊기 전 그녀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두려움. 좋다. 그게 시작이야. 복만으로부터 새 보고가 왔다. 준호가 지은에게 반지를 샀다. 결혼 준비. 그 새끼, 내 가족을 완전히 빼앗으려 해.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준호의 회사에 익명 제보. 부동산 뇌물 의혹. 언론에 흘리기. 로펌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기자 한 명에게 자료를 넘겼다. 며칠 후 뉴스가 터졌다. 대형 로펌 박준호 변호사, 부동산 뇌물 스캔들. 주식은 하락했고 준호의 얼굴은 TV에 나왔다. 창백한 표정. 좋았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지은이 연락 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이게 내 짓이야. 왜 그래? 왜? 내가 내 인생을 망친 대가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가 울었다. 아이들 데리고 갈게. 내가 이럴 거면 그 울음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후회. 아니, 그녀의 약점. 나는 미소 지었다. 가봐. 하지만 법원이 허락할까?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양육권 재심. 나는 증인들을 모았다. 아이들의 심리상담사, 학교 선생님. 모두 지은의 불안정을 지적했다. 준호의 스캔들은 그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다. 판사는 고민했다. 강민준 씨, 아이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승소. 아이들은 나와 함께.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계자식아,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안고 나왔다. 민호와 수아의 미소.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 누군가 손을 댄 거다. 충돌 직전 나는 핸들을 꺾었다. 생존했지만 팔이 부러졌다. 병원에서 복만이 왔다. 형, 준호이 짓 같아. 그 새끼, 미쳤어. 나는 고통 속에서 웃었다. 좋아. 이제 진짜 복수 시작이야.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나는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깁스에 묶인 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이 사고는 준호의 경고였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 퇴원 후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피신했다. 서울의 더러운 공기에서 벗어나 바다를 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민호와 수아는 해변에서 뛰놀았다. 아빠, 여기 좋아. 수아가 소리쳤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지은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녀는 패배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 절망 속에 숨겨진 무언가. 사랑. 아니, 증오.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게 되었다. 복만의 조사 결과 사고는 준호의 짓이었다. 그는 사설 용병을 고용했다. 증거는 녹음 파일, 준호의 목소리, 강민준 그 새끼, 끝장내. 나는 그 파일을 쥐고 떨었다. 이제 범죄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쉽다. 나는 복수를 법 밖에서 할 거야. 공정하게, 하지만 치명적으로.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지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야위어 있었다. 민준아, 아이들 데려가. 나 포기할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왜? 준호가 버렸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준호 오빠는 스캔들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어. 나 혼자서 아이들 키울 수 없어, 동정. 웃기지 마.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후회해.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 사랑했는데. 준호가 유혹해서. 사랑.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늦었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이 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내게 한 고통, 배로 갚아줄게.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기다렸다. 민호가 그림을 보여주었다. 우리 가족, 셋이서 웃는 그림. 하지만 그림 속 엄마의 얼굴은 찢어져 있었다. 엄마는 내가 물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민호의 말에 나는 아이를 안았다. 복수의 동기가 더 강해졌다. 다음 타겟은 지은의 가족.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 그는 대기업 회장으로 준호의 스캔들을 덮으려 애썼다. 나는 그의 비밀을 파헤쳤다. 세금 탈루, 불법 로비. 복만이 자료를 모았다.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 곧
한 회장의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갔다. 지은이 다시 연락했다. 민준아, 아빠가. 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내 가족을 망친 것처럼 나도 내 가족을 망칠게 나는 말했다. 그녀가 소리쳤다. 너 미쳤어. 아이들 생각해. 아이들. 내가 먼저 데려가려 했잖아.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지은이 아이들을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꿈 깨어나서 나는 울었다. 이 복수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스캔들이 터지자 한 회장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뉴스에 그녀의 사진. 절망한 얼굴. 좋았어. 하지만 준호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는 복수를 준비 중이었다. 내 로펌에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법정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강민준, 내가 다 꾸민 거지. 준호의 눈이 이글거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증거가 있어. 판사는 중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소송은 함정. 그는 나를 끌어들이려 한다. 법정 후 주차장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렸다. 검은 차에서 내린 남자. 박 변호사님 지시야. 포기해 위협. 나는 웃었다. 전해. 더 세게 올 거라고.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이 싸움 끝날 때까지. 소송은 길어졌다. 준호는 증인을 동원했다. 그의 측근들 모두 거짓 증언. 박준호는 결백하다위 하지만 나는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녹음 파일 공개. 그의 뇌물 대화.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증거를 인정했다. 준호의 패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 개자식 그의 속삭임이 들렸다. 승리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연락, 민준아, 다 내 탓이야. 나 죽고 싶어. 자살 위협.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아니, 통제하기 위해. 병원에서 만난 그녀는 폐인 같았다. 왜 날 이렇게 만들어? 내가 먼저 시작했어. 나는 말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민준아, 다시. 우리 같이. 그 말에 내 심장이 흔들렸다. 옛사랑의 잔재. 하지만 나는 뿌리쳤다. 늦었어. 이제 너는 혼자야. 아이들은 적응했다. 민호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수아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내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밤마다 후회가 찾아왔다. 이 복수가 정말 공정한가? 아이들은 엄마를 그리워한다. 수아의 그림 속 엄마의 빈자리. 준호의 최후 일격이 왔다. 그는 지은을 이용했다. 그녀가 아이들을 만나러 왔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하지만 그 뒤에 납치 계획. 복만이 미행하며 알아챘다. 공원에서 준호의 부하들이 기다렸다. 나는 미리 대비했다. 경찰을 불렀다. 총성이 울렸다. 아니, 공기총. 하지만 싸움은 치열했다. 나는 부하 하나를 제압했다. 준호가 나타났다. 민준, 끝내자. 그의 손에 칼. 우리는 엉켜 싸웠다. 피가 흘렀다. 내 옆구리. 하지만 나는 그를 꺾었다. 내 인생 끝났어. 경찰이 도착했다. 준호 체포. 지은은 모든 걸 봤다. 그녀의 눈에 공포. 민준아, 너 괴물이야. 그녀가 도망쳤다.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괴물. 그래, 내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이들을 안았다. 아빠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승리는 피로 물든 거야? 지은의 소식,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재발. 준호는 감옥행.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 사랑으로 살자. 하지만 그 다짐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내 삶은 평온해 보였다. 로펌에서 승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다. 하지만 밤의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의 얼굴, 준호의 칼, 피 흘리는 내 몸, 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학자 김 선생님은 말했다. 민준 씨, 복수는 중독입니다. 이제 풀어내세요. 하지만 풀어낼 수 없었다. 지은의 편지가 왔다. 병원에서. 민준아, 미안해. 나 회복 중이야. 아이들 만나게 해줄래? 나는 망설였다. 아이들은 엄마를 원했다. 민호가 울며 말했다. 엄마 보고 싶어. 결국 허락했다. 감독 하의 만남. 공원에서 지은이 왔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후회로 물든. 고마워, 민준아. 그녀가 아이들을 안았다. 수아가 웃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아팠다. 왜? 여전히 사랑하나? 만남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의 물건이 사라졌다. 수아의 목걸이, 내가 준 거, 도둑. 아니, 지은의 집. 그녀는 복수하려 했다. 아이들을 유혹해 다시 데려가려는 계획. 복만이 증거를 찾았다. 그녀의 일기, 민준을 무너뜨릴 거야.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나는 그녀의 병원 기록을 해킹했다. 불법이지만. 그녀의 약물 남용. 정신과 의사가 준 약을 과다 복용. 그걸로 그녀의 양육권을 영원히 막을 수 있다. 법원에 제출. 지은의 절규, 너 때문에 내가 미쳤어. 판결, 그녀의 접근 금지. 영구, 그녀는 무너졌다. 아이들. 제발.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나는 승리했지만 텅 빈 느낌.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거? 준호의 재판 소식. 그는 10년형 이 감옥에서 자살 시도. 그의 편지, 강민준,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공포가 스쳤다. 나도 괴물이 되어가나? 아이들과의 일상. 민호의 생일, 케이크를 불며 그는 말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멀리 갔어? 하지만 아빠가 있어.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복수의 대가, 아이들의 상처. 새로운 위협. 지은의 오빠, 한태준.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나를 노렸다. 회사의 압력, 협박 전화. 동생 건드리지 마. 나는 맞섰다. 그의 비리 마약 밀수. 파헤쳤다. 경찰에 넘김. 태준 체포. 지은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홀로 남았다. 마지막 연락, 민준아, 죽을게. 내 탓이야.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그녀를 봤다. 창백한 얼굴. 왜 날 놓아주지 않아? 너도 날 놓아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말했다. 그녀가 손을 뻗었다. 사랑해.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복수 끝, 용서의 시작.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과다 복용. 자살. 장례식에서 나는 서 있었다. 아이들은 이해 못했다. 엄마 어디 갔어? 내 인생, 영원한 상처. 지은의 죽음 후 세상이 변했다. 아니, 내 아내 세상이.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서울의 회색 하늘 아래 그녀의 관이 땅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아이들을 안고 섰다. 민호의 작은 어깨가 떨렸다. 아빠, 엄마 돌아올까? 나는 속삭였다. 돌아오진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모든 걸 버렸다. 로펌 사직. 복수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삶 제주로 이사, 작은 집, 바다를 마주한. 아이들과 함께 낚시하고 책 읽고 웃었다. 하지만 밤이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1년 후 나는 작가가 되었다. 내 이야기, 복수의 진실을 쓰기 위해. 책 제목, 배신의 대가 출간되자 반향이 컸다. 독자들은 공감했다. 현실적이다. 하지만 나 여전히 괴물의 그림자. 준호의 소식. 출소 후 그는 변했다. 편지, 민준 씨, 미안합니다. 나도 후회해요. 그는 승려가 되었다. 산사에서 나는 찾아갔다. 사찰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왜? 내가 물었다. 내 덕분에 깨달았어. 복수는 독이야. 그의 눈에 평화. 부러웠다. 아이들은 자랐다. 민호는 10살, 수아 8살. 학교에서 상 받았다. 아빠 덕분 그 미소에 나는 살았다. 지은의 무덤에 꽃을 놓았다. 쉬어, 이제. 하지만 마지막 반전. 수아의 일기. 엄마가 살아있어? 꿈에서 봤어. 용서해달라고 오한상? 아니, 그녀의 편지. 죽기 전 숨겨둔 거. 민준아, 아이들 부탁해. 사랑했어. 그 편지에 모든 게 풀렸다. 나는 아이들을 안고 바다를 봤다. 복수의 끝, 용서의 시작. 삶은 계속된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한 교훈. 에필로그. 몇 년 후 나는 다시 결혼했다. 평범한 여자, 아이들을 사랑하는. 하지만 가끔 과거가 스친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이름의 연장일 뿐.